손흥민이 상대 수비수 무려 7명을 단숨에 바보로 만들어버린 미친 킬패스의 진실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LAFC가 휴스턴 FC에게 처참하게 끌려가며 대참패를 당하던 그 절망적인 순간,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단 한 번의 환상적인 킬패스는 그야말로 축구 지능의 정점을 보여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이로운 플레이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눈물이 날 지경이거든요. 주변 동료들은 축구공을 발로 차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형편없는 플레이를 연발하고 있었고, 현지 해설자는 손흥민의 이름은 쏙 빼놓은 채 엉뚱한 선수들만 극찬하는 어처구니 없는 멘트를 쏟아내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도대체 그라운드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현재 LAFC 팬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한참 넘어서 버린 상태죠. 홈구장에서 휴스턴 FC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관중석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거든요. 경기 후 현지 커뮤니티는 마치 화라산이 폭발하기 직전처럼 살벌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분노에 진짜 기름을 부은 건 선수들의 쓰레기 같은 경기력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현지 생중계 해설자가 내뱉은 충격적인 멘트 때문이었습니다. 팀이 무너지고 팬들의 속이 타들어가는데 해설자는 손흥민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득점 과정을 중계하면서 정말이지 축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있나 의심스러운 헛소리를 늘어놓았거든요. 상황은 전반 45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흥민 선수가 상대 페널티 박스 외곽의 좁고 밀집된 공간에서 침착하게 공을 잡아냈죠. 그리고는 좌측 터치라인 부근의 샤펠버그를 향해 상대 수비의 허를 완벽하게 찌르는 레이저 같은 킬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이 환상적인 패스를 받은 샤펠버그가 크로스를 올렸고, 델토가 영리하게 뒤로 흘려준 공을 오르다즈가 슈팅으로 연결해 추격골을 터뜨렸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장면이었죠. 경기 내내 방향을 잃고 헤매던 샤펠버그와 오르다즈를 결국 손흥민이 자신의 압도적인 플레이메이킹으로 완벽하게 구제해준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눈물겨운 헌신을 지켜본 현지 해설자는 경기 내내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던 샤펠버그와 오르다즈를 향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쏟아냈어요. 해설자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골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정말 완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샤펠버그의 엄청난 오프더블 움직임입니다. 게다가 오르다지의 논스톱 슈팅 역시 그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이 황당무계한 중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축구 전문가들은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금치 못했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손흥민이 혼자 다 지어주고 밥상까지 차려준 손흥민의 골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손흥민의 이름은 쏙 빼놓고 저 형편없는 오르다즈와 샤펠버그의 이름만 연호하며 칭찬할 수가 있는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라며 해설진의 무능함을 강하게 성토했거든요. 그렇다면 샤펠버그와 오르다즈가 이날 얼마나 처참한 모습을 보였길래 전문가들이 이토록 분노하는 걸까요? 먼저 왼쪽 측면을 초토화시킨 샤펠버그의 실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날 LAFC의 핵심 공격수 부안가가 경고 누적으로 출장. 정지를 당하면서 감독 도스 산토스는 샤펠버그를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시켰어요. 하지만 이 선택은 재앙의 서막이었죠. 샤펠버그는 원래 윙백 성향의 선수예요. 수비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에 치중하는 전형적인 수비수지. 상대 밀집 수비를 파괴하는 공격수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땜빵으로 공격 선봉장에 선 샤펠버그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전반 8분경 벌어진 장면이 샤펠버그의 축구 지능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샤펠버그가 좌측에서 공을 받으며
공격을 전개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중앙의 손흥민은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 것을 매의 눈으로 포착했죠. 그리고는 지체 없이 빈 뒷공간을 향해 폭발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스타트 타이밍은 상대 수비수는 물론 아공보다도 2박자 이상 빠르고 치명적이었어요. 정상적인 축구 지능을 가진 윙어라면 이 상황에서 해야 할 행동은 명백하죠. 델도의 앞 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찔러주거나 손흥민의 발 앞으로 얼리 크로스를 올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샤펠버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그는 패스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멍하니 공을 발밑에 둔 채 전속력으로 뛰는 손흥민을 보고도 곧바로 패스를 내주지 않았어요. 불필요하게 공을 질질 끌며 의미 없는 볼터치를 한 번 두 번 늘려가더니 시간이 한참 지체되고 나서야 크로스를 올리려는 어설픈 폼을 잡았죠. 이런 쓸데없는 동작들이 이어지는 1초. 2초 동안 손흥민을 향해 활짝 열려있던 황금 같은 패스. 길은 상대 수비수들의 커버링에 의해 모조리 닫혀버렸습니다. 축구에서 패스 타이밍은 공격의 생명줄인데 스스로 그 생명줄을 끊어버린 셈이죠. 게다가 100번 양보해서 늦게라도 패스를 연결하려면 앞으로 달려나간 손흥민의 이동 경로. 앞쪽으로 공을 깔아주어야 하는데 샤펠버그는 어처구니 없게도 손흥민의 등 뒤쪽을 향해 역모션이 걸리는 엉뚱한 백패스를 던져놓았어요. 결국 이 공은 허망하게도 상대 수비수의 발에 걸려 너무나 쉽게 커트당하고 말았죠. 이 장면을 지켜본 분석가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패스의 세기 방향, 공격수의 속도를 살리는 타이밍 등 패스 기본기가 아예 백지 상태로 텅 비어있는 한심한 선수라며 혀를 내둘렀거든요. 샤펠버그의 문제는 패스 타이밍만이 아니었어요. 측면 수비수를 흔들고 공간을 파괴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띈 왼쪽 윙어 포지션에 있으면서도 혼자 힘으로 수비를 벗겨내는 개인 돌파력은 제로에 가까웠죠. 상대 수비수와 1대1로 맞붙는 절호의 상황을 여러 차례 맞이했는데도 단 한 번도 시원하게 상대를 제치고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생이 수비수 출신이라 볼을 세밀하게 다루는 발재간이나 돌파 기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진단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부 리그 프로 무대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1대1 돌파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100번 다 상대 수비벽에 막힌다는 건 팀 공격의 숨통을 꽉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문제죠.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크로스킹력이라도 날카로웠냐고요. 그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상대 수비를 완전히 제치지도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쫓기듯 허둥지둥 크로스를 띄워 올리는데 정작 페널티 박스 안쪽에는 우리 편 공격수가 단 한 명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공을 차서 걷어내는 수준의 묻지마. 크로스를 남발하며 귀중한 공격 찬스를 전부 날려버린 거죠. 오죽하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매번 기회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니 손흥민 입장에서는 화병이 나서 본인이 직접 숟가락으로 떠먹여주고 싶을 정도로 답답했을 것이다. 입안까지 완벽하게 떠먹여주지 않고서는 공격 플레이로 도저히 연결조차 되지 않을 만큼 기본기 자체가 썩어 문드러진 선수다라고요. 샤펠버그의 절망적인 폼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프리킥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키커로 나서 상대 골문을 향해 채찍처럼 휘어들어가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투입했어요. 이 크로스는 상대 장신 수비수들의 키를 아슬아슬하게 남기며 샤펠버그의 발밑을 향해 택배처럼 정확하게 떨어졌죠. 주변에 방해하는 수비가 없었기에 발등만 갖다 대면 골망을 찢을 수 있는 완벽한 득점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모든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어요. 샤펠버그가 그 완벽한 패스를 받아내는 퍼스트 터치를 주말 동네 조기축구의 아저씨들에게서도 안 나올 법한 둔탁한 발재간으로 멀찌감치 튕겨내버린 겁니다. 달에 맞은 공은 엉뚱한 곳으로 튀어버렸고 천금 같은 득점 찬스를 허무하게 우주 밖으로 날려버리며 머리를 감싸쥐었죠. 상대 수비 측면을 허무는 드리블 돌파도 안 돼 동료를 향한 크로스의 질도 동네 축구 수준의 최악이야. 거기다 자기 발밑으로 배달되는 완벽한 킬패스를 받아내는
가장 기초적인 터치조차 안 돼. 이런 총체적 난국 축구의 기본 요소가 깡그리 결여된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의 측면 파트너가 되어 왼쪽 공격 라인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LAFC로서는 끔찍한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토록 주변 동료들이 하나같이 끔찍한 똥볼을 차대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탄생한 기적이 바로 전반 45분의 그 추격골이에요. 전문가들은 냉철하게 이 골의 지분을 분석하며 현지 해설자가 칭찬했던 샤펠버그의 크로스 어시스트가 이 골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어시스트조차 간신히 할 수 있게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손흥민의 축구. 지능 지분이 무려 99% 이상을 차지한다고 단언하죠. 다시 45분경에 그 기적 같은 순간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멍하니 서서 공을 배달받기 위해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그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지능적인 플레이로 일부러 상대 수비수 무려 7명이 겹겹이 진을 친 숨막히는 밀집 수비 지역 현대 축구에서 이른바 포켓 구역이라 불리는 가장 위험하고 좁은 공간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전술적 이해도가 높지 않은 일반 시청자들의 눈에는 공격수가 왜 굳이 저렇게 좁고 수비가 오글거리는 답답한 곳으로 들어가지라고 답답하게 생각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치 선정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의 천재적인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체스판의 말들이 그려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촘촘한 밀집 수비 한가운데로 과감히 들어가 공을 잡는 순간 자연스럽게 주변에 포진한 상대 수비진 전체의 시선과 무게중심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자신을 향해 벌떼처럼 쏠리게 될 거라는 심리적, 전술적 사실을 완벽하게 이용한 거예요. 즉, 자신의 압도적인 존재감 그 자체를 가장 강력한 미끼로 삼아 7명의 수비수를 일거에 한 곳으로 유인해내고 그들이 자신에게 쏠림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텅 빈 외곽 공간을 우리팀 동료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강제로 창출해내려는 매우 이타적이면서도 고도의 전술적인 두뇌 플레이였던 거죠. 손흥민이 이 숨막히도록 좁은 포켓 공간에서 동료의 패스를 받고 몸을 회전시키는 하프턴을 가져가는 찰나는 그야말로 이 득점 장면의 가장 압권이자 눈부신 백미였습니다. 손흥민은 전 세계 모든 수비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완벽한 양발잡이 공격수예요. 그가 부드럽게 공을 터치하고 몸을 반바퀴 돌리는 그 짧은 순간 그를 겹겹이 에워싸고 압박을 가하려던 7명의 수비수들의 머릿속 사고 회로는 과부하가 걸려 하얗게 정지해버렸죠. 손흥민이 이대로 폭발적인 스피드로 자신들을 찢어발기며 드리블 돌파를 시도할지 아니면 양발 중 어느 발을 사용해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을 때려버릴지 그것도 아니면 텅 빈 좌우 측면 어느 쪽 공간으로 치명적인 킬패스를 치를지 감히 섣불리 예측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공격적 공포 앞에서 상대 수비수 7명은 마치 얼음땡 놀이를 하듯 제자리에 발이 꽁꽁 묶인 채 우물쭈물대며 주춤거렸고 섣불리 발을 뻗어 태클을 시도하지도 못한 채 그저 시선만 공에 빼앗겨 꿀먹은 벙어리처럼 뭘 어떻게 막아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굴욕적이고 얼어붙은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상대 수비가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마비되고 굳어버린 바로 그 짜릿한 순간 손흥민의 번뜩이는 천재성이 다시 한번 눈부신 빛을 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치밀한 의도대로 왼쪽 측면 공간이 고속도로처럼 텅 비게 되었고 그 넓은 공간으로 둔탁한 샤펠버그가 열심히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넓은 시야 끝으로 정확히 포착해냈죠. 그리고는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공의 밑동 부분을 툭 찍어 차올리는 엄청난 발목. 힘과 고도의 세밀한 킥 테크닉이 요구되는 로빙. 킬패스를 빈 공간을 향해 우아하게 뿌려주었습니다. 이 패스의 소름. 돋는 디테일을 슬로우 모션으로 쪼개어 살펴보면 정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예요. 손흥민의 발끝을 떠난 공에는 아주 강력하고 정교한 역회전. 즉 백스핀이 걸려 있었어요. 공기를 가르며 윙윙거리며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가던 공은
푸른 잔디 위에 툭 떨어지는 순간 빗물에 미끄러지듯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마치 공 자체에 마법의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적당한 지점에서 마찰을 일으키며 서서히 속도를 죽이고 멈춰섰습니다. 만약 공이 스핀 없이 앞으로 쭉 굴러갔다면 스피드가 느리고 발재간이 둔탁한 샤펠버그가 죽어라 쫓아가도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버렸거나 상대 수비에게 맥없이 막혔을 게 뻔했죠. 하지만 손흥민은 샤펠버그가 헐떡이며 달려오는 스피드를 굳이 늦추지 않고 그 달리는 탄력을 그대로 살려 페널티 박스 진입과 동시에 논스톱으로 골문 쪽을 향해 크로스를 올릴 수 있도록 패스가 날아가는 속도, 잔디에 떨어지는 방향, 멈춰서는 거리까지 그야말로 밀리미터 단위로 완벽하게 계산하고 조절하여 입안에 떠먹여준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예술과도 같은 환상적인 킬패스는 기본이거니와 상대 수비 7명을 오로지 자신의 압도적인 개인 기량과 전술적 움직임만으로 완벽하게 매사 상태의 허수아비로 만들어 묶어버리고 그 둔탁하고 형편없는 샤펠버그에게조차 아무런 압박이 없는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강제로 멱살 쥐고 만들어 쥐어준 것.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 플레이메이커 손흥민의 무서운 진가이자 품격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준 이 완벽하고 여유로운 기회 속에서 샤펠버그는 중앙으로 쇄도하는 델도를 보고 마침내 크로스를 내주었고 델도가 수비를 속이며 감각적으로 뒤로 흘려준 공을 오르다즈가 맹렬히 쇄도하며 슈팅으로 연결해 우당탕 득점이 완성되었죠. 골문 앞에서 혼전 속에 다소 해문이 강하게 섞인 득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생중계진은 전체적인 빌드업 과정의 위대함은 까맣게 모른 채 그저 마지막에 슛을 한 오르다즈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찬양하기 바빴습니다. 현지 해설자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오르다지의 완벽한 쇄도, 움직임과 강력한 슈팅이 만들어낸 아주 아름다운 결과물입니다. 오늘 타겟형 원톱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오르다지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과 슈팅. 감각이 정말 눈부시게 돋보이는 엄청난 장면입니다. 라벤을 토했죠. 이 무지성 해설을 전파를 통해 전해들은 전문가들과 축구팬들은 어이가 없어서 실수와 헛웃음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오르다지가 타겟형 원톱 공격수라고요. 전술 전문가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측면을 파는 오르다지가 중앙에서 버텨주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변신한 것인지 금시초문이라며 해설자의 빈약하고 얄팍한 축구 지식을 매섭게 조롱했거든요. 축구 전술에서 이른바 타겟형 공격수라 함은 최전방에서 거구의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거친 상대 센터백들과 피 튀기게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며 공중볼 겸합을 이겨내 헤더로 직접 슛을 하거나 최후방에서 단번에 넘어오는 롱볼 패스를 자신의 단단한 등과 몸으로 굳건히 지켜낸 뒤 공간을 찾아 주변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동료 미드필더나 윙어들에게 공을 예쁘게 떨궈주어 찬스를 창출해내는 이타적인 꾸준히를 하는 역할을 말하죠. 즉, 페널티 박스 안팎에서 떡대 좋은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간수하며 시선을 끌고 싸워주는 포스트 플레이가 가장 주된 임무인 선수들을 칭하는 전문 용어예요. 그런데 오르다지라는 선수는 원래 측면 터치라인 부근에서 뛰는 오른쪽 윙어 출신입니다. 체격 조건이나 몸싸움 능력, 근본적인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상대 수비와 묵직하게 부딪히고 버텨주는 타겟형 스트라이커와는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정반대의 궤적을 가진 바람, 불면 날아갈 듯한 깃털 같은 유형의 측면 자원이죠. 타겟형 공격수의 기본적인 역할과 성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포메이션상 스트라이커 자리에 섰다고 다짜고짜 타겟형 운운하며 찬양하는 해설자의 얄팍하고 바닥을 드러내는 지식 수준에 시청자들은 할 말을 잃고 혀를 내둘렀어요. 그렇다면 오르다즈가 과연 해설자의 말대로 칭찬받아 마땅한 활약을 했는지 매우 냉정하게 복귀해볼까요? 이날 경기 내내 오르다즈는 팀의 득점을 책임지는 최전방 공격수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기이하고 황당한 플레이를 연발하며 팀의 공격 흐름과 혀를 뚝뚝 끊어먹기 일쑤였거든요. 공격을 템포 있게 전개하는 빌드업 과정에서 아군 동료가 침투하지도 않은 엉뚱하고 완전히 텅 빈 빈터 공간을 향해 뜬금없는 패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밥 먹듯이 반복했습니다. 수비 진영에서부터 땀 흘려 공을 탈취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방으로 올라오던 LAFC. 동료 선수들은 오르다지의 이런 뜬금없고 황당무계한 턴오버 실책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며 그라운드 전체 선수단의 멘탈과 사기가 바닥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는 끔찍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어요. 오르다지의 한숨 나오는 부족한 기본기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준 또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중앙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전개하던 중 오르다지에게 다행히 상대 수비의 강한 압박 없이 아주 여유롭게 공이 연결되었어요. 이때 우측 전방의 넓디 넓은 공간을 향해 손흥민 선수가 이미 특유의 가속을 팍 붙이며 수비 라인을 부수고 침투할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지극히 정상적인 일부 리그의 공격 흐름이라면 오르다즈는 자신에게 스르륵 굴러오는 공을 발바닥으로 굳이 세워두거나 멈칫하는 시간. 낭비 없이 다이렉트로 결을 살려 원터치, 툭 돌려놓는 감각적인 패스를 통해 곧바로 질주하는 손흥민의 발 앞쪽 공간으로 공을 쭉 밀어주었어야만 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오르다즈가 당연히 그 타이밍에 원터치 패스를 넣어줄 것이라 굳게 기대하고 수비라인 뒤통수를 치며 들어갈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오르다즈는 그 눈부신 황금 같은 공격 템포를 스스로의 발목을 잡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신에게 온 공을 부드럽게 원터치로 쓱 넘기지 못하고 굳이 발바닥으로 꾹 밟아 한번 멈춰 세웠다가 다시 허둥지둥 자세를 고쳐잡는 불필요한 투터치, 쓰리터치를 남발하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서 버린 거예요. 속도가 생명인 축구에서 템포가 반박자도 아니고 무려 두세 박자나 푹 죽어버리는 바람에 손흥민을 향해 시원하게 뻥 뚫려 있던 고속도로. 같은 패스길은 순식간에 수비 진영을 가다듬은 상대 수비수들의 발에 막혀 철통같이 다쳐버리고 말았죠. 전방에서 이 끔찍하고 답답한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던 손흥민은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그저 절망의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료가 좋은 빈 공간에 있을 때 한 박자 빠르게 한 번에 간결하게 공을 내주는 아주 기초적인 시야와 패스 플레이. 그 축구의 기본기조차 아예 뇌에 탑재되어 있지 않은 미숙한 선수였던 거죠. 패스 시야가 막혀 안 되면 퍼스트 터치 감각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공을 받을 때마다 수십 센티미터, 1미터씩 공이 발에서 통통 튕겨나가는 형편없는 아마추어. 터치 감각은 덤으로 달고 다니는 눈물겨운 수준이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